출근길인데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건 예정이 없던 일인데요.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인 5국 3특을 포함한 국가 균형 성장으로의 전환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인데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직원들과 그리고 우리 위원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 성장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입장하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행사할 때요. 자리를 앞으로 해놓지 마시고 같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색하네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새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위원장 김경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통령실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포함해서 유관부처 관계자들께서 와 계신데 우선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오늘 행사는 우리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내부 행사로 좀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가능한 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참석을 좀 자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자치발전비서관실하고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은 사실상 지방시대위원회 가족처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야 되는 분들이라 여러분들하고 늘 소통하고 함께 부대껴서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들을 함께 만드실 분들이라 우리 내부 인사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늘 함께 소통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자치분권을 처음 사회적 의제로 국가적 의제로 올렸던 게 약 20여 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였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04년이니까요. 그 이후로 21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국가균형발전은 매번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자치분권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기도 만들었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은 이곳 세종시에 행정복합도시를 만들었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2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었는가? 수도권은 지난 2019년에 이미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 몰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인구와 자본이 갈수록 수도권으로 더 쏠려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칭이 지방시대위원회인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지방시대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이제는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과연 20년 넘게 우리가 균형발전을 외치면서 함께 해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대한민국이 이런 현실이 됐을까. 이제는 좀 깊이 있게 성찰하고 좀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매년 약 5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출과 유입을 계산을 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매년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순유입 인구가 약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2000년대 초반에는 10만 명이 넘기도 했었고, 그리고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혁신도시를 포함한 균형발전 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2016년까지는 많았었습니다. 유출 인구가 더 많았다가 균형발전 정책 2단계 정책도 중단되고, 그리고 혁신도시를 포함한 참여정부의 정책들의 성과가 한계를 드러내는 2017년부터 다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8만 명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4만 5천 명, 4만 7천 명 수준으로 매년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수도권의 부동산이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해에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 39조 원이라고 교통연구원에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제가 이제 경남도지사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기업을 경영하는데 들어가는 운영비가 수도권이 약 4배 가까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기업 본사를 두고 경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업들도 수도권에서 경영해 나가기에는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수도권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그나마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이었던 일극으로 표현하는 수도권마저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렇게 했어야 대한민국 코가 제대로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점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 균형 성장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기로에서 이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민국 코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설계도를 제대로 그려달라는 그런 미션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국가 균형 성장은 단순히 지방을 쓰러져가는 지방을 살리는 지방 살리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 성장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은 개선과 극복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누구나 함께 잘 사는 그간 우리가 추구해왔던 균형발전의 비전은 개성을 하되, 비수도권의 각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또한 집중과 가밀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 성장 전략의 핵심이 바로 5급 3특입니다. 5대 초강력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그리고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초강력권의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재명 정부의 5급 3특 균형 성장 전략의 설계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지금 인수위를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5급 3특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함께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 함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서 5급 3특 전략의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고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이고 전략적 과제를 성공의 길로 함께 이끌어 나갑시다. 이 5억 3특 전략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곳 세종시와 직접 연관이 있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입니다. 세종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수도의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비전과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는, 단지 행정수도만 세종으로 옮기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수도권의 비전과 전략을 반드시 함께 수립해 나가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함께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여러 번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은 국가 균형 성장의 상징과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균형 성장과 함께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될 또 하나의 과제가 자치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 구축을 핵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율권은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지방정부의 책임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자치분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걸림돌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나와 계시는 실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입니다.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해서, 그리고 지방정부의 포괄적인 예산을 지원했을 때 과연 이것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하는, 물론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그런 걱정과 불신이 중앙정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 불신의 구조를 깨지 못하면 자치분권의 확대는 영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이 불신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단계적인 해결 방안들을 함께 세우는 일입니다. 5억 3특 전략은 그런 점에서도 반드시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17개 시도로 나눠져 있고 그 시도 단위의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도 단위가 아니라 이제는 초강력 단위로 권역별로 지방정부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풀어나갈 때 중앙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기존의 불신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억 3특 전략은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동고동락해야 되는 우리 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구가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전 정부의 위원회와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이 시대적인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중요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전략 지도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곳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서든 누구나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대한민국,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우리 국가와 사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라면 우리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이고 또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더 늦어지면 대한민국 코가 침몰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반드시 함께 성공시킵시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백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편하게 질문을 주십시오. 예. 저 뉴스토마토 유지영입니다. 네. 수도 실체가 없다라고도 최근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좀뭐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겠지만 좀 예.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확실히 국회에서의 백브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조금 전에 이제 취임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20년 넘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자 하고 혁신도시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집중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17개 시도 단위로 쪼개져서 균형발전,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도 선거 과정에서 5급 3특 초강력 권역별 중심의 균형발전, 균형성장 대책을 정책으로 내세우셨고요. 그 5급 3특 전략은 그동안 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메가시티와 내용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그런 전략입니다. 물론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가 반드시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방향이 지금 뭐 각 시도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르고 어떤 시도는 행정 통합을 우선해서 추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 자치연합으로 가고 있는 그런 권역도 있지만 결국은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재정을 포함한 지원과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가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지역에만 맡겨놓는 소위 지역주도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지방정부들이 스스로 알아서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경남도 예를 들어 주셨지만 이런 중앙정부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이 5급 3특 전략의 승패는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은 국정기획위원회 그리고 이후에 대통령실을 포함한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방향을 잡아 나간다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해야만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분. 네. 네. 당연히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인수위를 대신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와 이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그럼 기획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면서 실제 각 시도 지사님들을 포함한 이
그 균형 성장 전략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여가 되는 또 중앙부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위원회 구조이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전문가들이나 우리 민간에 역량 있는 분들도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신 분부터 질문을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 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겨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미션은 말씀드렸던 대로 5급 3특과 행정수도 이전 완성 자치분권 확대라고 하는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에 따라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겨진 미션입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는 조직 체계, 조직 구성, 그리고 조직의 위상은 어때야 되는지는 이 설계도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섣부르게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 만일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 나가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직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게 이재명 정부가 일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지방 경제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지역의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도권도 쉽지 않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자영업자를 포함한 우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야 될 정책이라기보다는 지방시대위원회를 포함한 우리 정부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선은 급한 불부터 민생지원금을 통해서 급한 불부터 꺼 나가면서 경제는 심리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는 충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게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특구가 2,000개가 넘더만요. 이게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여실히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따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적인 균형성장 전략을 세워나가면서 이 부분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해양수산부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너무 논의가 집중되는데 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은 어떤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든가 총리 직속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들을 연내에 같이 이전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밑그림을 같이 그릴 수는 없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세종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 시민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수도 얘기가 구호로만 얘기가 됐었지 실제 제대로 추진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까 취임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정부는 한다면 하는 정부인데 그러면 해수부는 반드시 이전될 테고 거기에 대한 세종 시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걱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종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구호로만 약속해왔던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에 대한 이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세종시가 애초에 세종시를 만들 때 기획했던, 물론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절반의 시도의 절반의 완성에 그쳤지만 남아있는 나머지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고 하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수부 이전은 오히려 해양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북극 항로 개척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은 세종 시민들께서 함께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는 모습을 세종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이제는 새로운 국가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균형 성장입니다. 단지 지방을 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고루 성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제는 미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도 함께 침몰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런 대한민국이 균형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5억 3특을 중심으로 지금은 그 설계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미션이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 주어진 미션입니다. 그 설계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좀 전에 질문 주셨던 것처럼 해수부 이전을 놓고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들을 현장에 가서 함께 소통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지방시대위원회만의 그 과제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 이전 과정에서 관계된 부처들도 직접 지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가장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받을게요. 아쉬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예. 아까 전에 답변 중에서 특구에 내가 풀어나가야 될 지금 현재 기존의 균형 발전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가장 먼저 착수해야 될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존의 균형 발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제는 균형 발전을 담당했던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야 될 텐데 그동안 그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문제들은 크게 보면은 그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말이 지방자치지 지금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특구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서 세원의 배분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열거하자면은 하나하나가 다 해결해야 될 과제이지만 요 문제점들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려면 자율권을 확대해야 되지만 그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함께 주어지는데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게 이제 소위 공모사업 위주의 특구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쭉
지금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근본적인 뿌리부터 해결해 나가야 크고 작은 문제들도 하나씩 풀려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 나갈 전략은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서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국정위 어제는 사실은 이제 조찬 회의였는데 그 조찬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국정기획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제가 오늘 취임을 하니까 향후에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갈 건지 하는 그런 좀 첫 상견례 겸 그리고 이후에 협력을 어떻게 나갈 건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메가샌드박스 문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었고요. 다음 주 아마 곧 발표가 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정식으로 지방시대위원장의 자격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서 정치행정분과 그리고 균형성장 특위와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균형성장 전략을 놓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국가 균형성장 전략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하여간 우리 서울에서도 오신 언론인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오늘 질문하려다가 못한 질문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